이번 주는 시장이 정말 거대한 두 힘에 의해 양쪽으로 세게 잡아당겨지는 그런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AI 기술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이 모든 걸 집어삼킬 때 커지고 있죠. 자, 이 두 거대한 힘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얽히는지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AI가 이끄는 이 엄청난 기술 성장 모멘텀이 모든 악재를 뚫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터진 지정학적 충격파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 것인가? 이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풀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AI 기술주가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상황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 두 중앙은행의 엇갈린 행보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명확한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지금까지의 AI 랠리가 그냥 기대감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매출이라는 숫자로 증명되는 실체인지 바로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겉으로만 보면 지수 자체는 꽤나 잠잠했죠. 하지만 이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는요, 기술 섹터, 특히 딱 한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트가 이번 주 기술주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AI 관련 매출에서만 무려 63%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진짜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AI 산업 전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거품 아니냐는 의심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 랠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아니 그럼 브로드컴은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맞춤형 AI 칩, XPU에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범용 GPU랑은 좀 달라요. 엔비디아의 GPU가 뭐랄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만능 도구라면 이 XPU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 우리 서비스에만 딱 맞게 만들어줘 하고 주문 제작한 그런 특수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바로 이 특별한 칩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브로드컴 한 회사의 실적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로드컴이 좋은 숫자를 보여준다는 건 이 맞춤형 칩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럼 경쟁자인 엔비디아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HBM 메모리. 이걸 만드는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뜨거운 기술주 이야기에서 차가운 지정학의 현실로 넘어가 보죠. 지금 중동에서 반세기 넘게 버티던 정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속도를 한번 보세요. 딱 11일, 53년 동안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던 아사드 가문의 독재가 열흘 만에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동의 심장부가 이렇게 흔들리면 시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뭘까요? 네, 바로 유가입니다. 원유 가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게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요, 곧바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방산주들에도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시리아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더 큰 그림이죠. 기존에 이 아사드 정권을 뒷배 봐주던 러시아랑 이란, 이 나라들 입지가 확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까요? 이스라엘, 터키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이제 서로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달려들면서 이게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 세계 경제의 두 축이죠. 미국과 중국은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요.
자, 먼저 미국부터 볼까요?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거의 90% 확률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내리냐 마냐는 사실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연준이 내놓을 2025년의 계획표, 그 신호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해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완화된 통화정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려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든 경기 살려낼 테니 두고 봐라 하고 시장에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의 이런 강력한 부양책, 이게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물론 돈을 풀면 내수 소비가 새어나서 카지노나 면세점 같은 일부 우리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관세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이런 거대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발목을 꽉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AI, 지정학, 그리고 중앙은행,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하나로 엮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시죠?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기대감 살아있고요. 금융주, 배당주도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괜찮아 보입니다. 중국 관련주는 좀 나눠서 봐야 해요. 카지노나 면세점처럼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쪽은 괜찮지만 수출주는 관세 리스크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방산주는 지금 당장은 중립이지만 앞으로 리스크는 계속 커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FOMC가 금리를 내리는지 마는지가 아니라 내년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지. 둘째, 브로드컴 실적을 통해 AI 수요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셋째, 중국이 돈을 푼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람들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이 세 가지가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력 꼭 체크하시고요. 현지 시간으로 10일, 11일에 있는 FOMC 회의, 그리고 11일 장 끝나고 나올 브로드컴 실적.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는 이 두 개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AI가 주는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 붕괴가 주는 극도의 공포, 정말 극과 극이 공존하는 한 주입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어떤 명확한 신호를 찾아내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